사주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역학이라는, 역학이 뭔가 이렇게 물어요. 그죠? 자, 역학이라는 것은 뭔가, 역학은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계가 천간으로 딱 정해있고, 이거 딱 정해져.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죠?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가 이렇게 딱 있어요. 요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 역학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역학이라는 글자가, 이게 해와 달을 거꾸로 엮어 짚어본다 이 말이거든요. 해와 달. 요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역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해와 달을 거꾸로 짚는다는 거는, 몰라요. 뭐, 내는 머리가 둔해가지고, 한문에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할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글자는 22자 뿐입니다. 이 글을 전하고자 하는 뜻을 헤아리고, 이들의 어울림, 육식갑자죠. 어울림. 요거 하나하나 맞추네요. 육식갑자와 그 힘, 즉 12운성입니다. 힘. 그죠? 그 다음에 조건적 합. 그 다음 동지에.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동지에. 그 다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적 만남.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의심도 해보고, 시기도 해보고, 질투도 합니다. 그죠?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투쟁도 하죠. 그러고 하다 안 되면 대판 싸웁니다. 이게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거를 피해가고, 사주는 이런 것을 알고 피해가는 것이지, 사주를 갖고 운을 갖고 찍어 맞춰갖고 내가 언제 대박 나느냐고요? 대박 안 납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육식갑자, 12운성, 삼합, 방위합. 그 다음에 육합, 원진, 시, 이건 뭐, 해, 파, 충, 형, 요거 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배우면 요거 외에는 안 배웁니다. 이건데, 이거 뭐 어렵다고 해서 안 어렵죠. 자, 다음 올라가 보면은, 요런 이야기죠. 또,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을 개수라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공간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공간 속을, 이 공간을 무토라 그래요. 공간을. 헤아릴 수 없다 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개수라는 글자가 딱 나와요. 이러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헤아리기 힘드네. 알기 막막하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어떠한 사주가 내처럼 이렇게 무지내면, 이게 이제 십신은 편인인데, 인성인데, 이 편인이라는데, 편인은 글이에요. 글. 이 글이 무토니까 공간이잖아요. 공간은 얼마나 넓어요? 넓어요? 좁아요? 넓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학문을 폭이 얼마나 넓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가요. 그죠? 그 여기에 또 개수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알기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못하겠다. 하지만 요 두 놈이 딱 붙어갖고 화가 되겠네. 깜빡깜빡 왔다 갔다 하겠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요런 글자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읽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 달, 앞에 이야기했죠. 해는 병화 이야기, 달은 병금 이야기입니다. 까보면 안 돼요. 병화가 무슨 짓 해야 되고, 경금은 무슨 짓 하는가, 가면 가서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금 카기에는 돌빼이, 방구,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경금이 할 짓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경금을 달이라고 생각해라. 달. 달하면 뭐 생각나요? 방아 치는 토끼. 어? 방아 치는 토끼. 달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달하면 생각나는 거 이라면 중력. 이런 겁니다. 중력하면 뭘 한다? 물을 땡긴다. 아, 물을 섞지 않게끔 밀었다 땡겼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달이라면은 중력, 달 하면은 지구의 행성,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달이 돌고 돌아가면서 어우러지는 것이 기토입니다. 그죠? 어우러진다 기토. 모든 것은 자연에서는 기토에서 생산됩니다. 기토. 생겨나는 것은 정임에서 나옵니다. 자연현상은 갑, 신, 을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생겨나는데 이를 문자화해서 풀어낸다. 그죠? 하여 이를 사주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주라고 하는 사주는 우리가 사주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4개 있다 이래갖고 이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팔자 하기 8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사주는 사방팔방 그죠?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인간사에서는 친가 사촌의 팔촌까지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사주에서 내 중심으로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안다 했어요. 이거요. 사돈의 팔촌까지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만큼 방대합니다. 글자는 8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상상도 안 갈 거예요. 자, 이걸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사주 기둥 8자 그죠? 딱 만들어놨죠. 이거 갖고는 알기 힘들더라. 우리 사주 팔자이라면은 이렇게 사주 팔자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사방 팔방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내가 앉아 있어요. 이거를 이 말을 경전에 가면 뭐라고 하면 처처의 불상이 그죠? 처처의 부처님 계신다. 신에 가면 뭐라 그래요? 신에 84,000 제대 불보살 딱 여기 표현해버려요. 이거를 그래 알고 되면 되고 나중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해도 됩니다. 글자상 문자화 시킨 거에 속지 마라. 자, 사주에서 무국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무국이는 배울 필요도 없지만 무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러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무토 공간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을 무국이래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득하여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 자연계에서는 우주를 무국이라 한다. 하지만 사주에서 무국이라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이야기한대. 우리 사주팔자 갖다 놓고 아는 거 한 개도 없어요. 태극은 요거요. 병과 경, 병화와 경금이에요. 태극기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짜게 놨죠. 반 쪼개져가 있죠. 여기 태극기예요. 여기에 보면 어때요? 요는 농기 있고 요는 눈이 있어요. 요걸 반쪽에서 태극기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들고 가서 싹 가서 요걸 싹 씌워합니다. 이렇게 딱 씌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뱃속에 뭐예요? 애기가 들어앉아있죠? 요게 바로 애가 들어앉아있는 모양이에요. 요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문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둥근 공간을 원하지 않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사람은 모나게 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자고리 둥글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모나면 어떻게 해? 우리 말에 정 맞는다 그랬어요. 무국에서 절반 나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보통 4개 돼 있잖아요. 이게 무국이에요. 이게 무국인데 요걸 반 쫙 쪼갰어요. 이러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놈을 양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놈을 음이라 그런다. 이러면 딱 맞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주로 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주에 오면은 삼태극은 기토라 했어요. 기토. 지금부터 뭔가가 나오는데 자, 기토에서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토가에서 뭐 시작하는지 몰라요. 기토, 우리는 사주 배울 때 기토하면 뭐래요? 정원토 이러죠. 앞에 마당, 밭대기. 삼태극은 무국을 나눠서 음과 양으로 쪼개질 때 가운데에 경계라는 게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요 경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남녀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에? 부부가 처음에 신랑 신부 딱 만나면 신혼 살림을 딱 차리죠.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권력 전쟁이 들어가죠. 누가 잡을 것인가? 여자가 잡을 것인지 남자가 잡을 것인지 밀고 땡깁니다. 그죠? 밀고 땡기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나오죠. 자식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밀고 땡기는 데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죠. 묘한 기류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바로 삼태극이래.
경계 이런 어떤 이렇게 딱 되시면은 이렇게 딱 생겼는데 요 공간을 기토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요거는 무슨 공간? 경의 공간. 이거는 병화의 공간. 이 자체는 무토의 공간. 요거는 기토 공간이죠. 여기요.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수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것뿐이죠. 이게 가장 큰 단어예요. 우리가 천간에서 쓰는 가장 큰 단어. 이게 기토다. 요 안에서 이제 이게 일로 밀어붙였는데 얘가 힘 실 때 있고 얘가 힘 실 때가 있어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기토에서 뭐가 나오는데 칼로 탁탁 잘라내는 게 없어요. 어중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기토가 어중간할 때에 어떻게 써야 할 건가 그 힘에 놀려서 이거 써먹는 거예요. 그리 알고 써라. 자, 이 기토의 경계에서 만물이 생겨난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음과 양의 세력에서 밀고 밀릴 때 음이 강하면은 음의 성격, 그죠? 강한 것은 양의 성격으로 나온다 이랬어요. 분명히 사주에서 경계를 토라고 한다. 경계는 무조건 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라 그러죠. 환절기는 다 토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를 경계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서 음양을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못한다. 다만 본성이 서로 반대인 것. 본성이 서로 반대인 것이다. 양의 반대쪽이 음이다. 음의 반대쪽이 양이다. 남자의 반대쪽이 어디 있어요? 여자죠. 그 여자의 반대쪽은 남자라고 하는데 늙은 여자의 반대쪽은 어디예요? 젊은 여자. 그게 바로 음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젊은 아가 둘이 있는데 젊은 아가 반대쪽이 어디 있냐? 젊은 알라 둘이 딱 있어요. 그럼 그 반대쪽 어디입니까? 이러면 한 개는 건강한 놈, 한 개는 약한 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자가 있어요. 병자의 음양을 구별하면 하나는 곧 죽을 놈, 하나는 곧 살아날 놈. 이렇게 표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대상이 없으면은 이야기하지 마라. 휴대폰의 반대가 뭐예요? 휴대폰 음이에요, 양이에요? 휴대폰 음이에요, 양이에요? 몰라요. 왜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대상이 없었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이 이야기가 가능하다.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해요. 내가 병술시에 났어요. 분명히 글자는 양이죠. 그죠? 양 맞죠? 근데 시간은 몇 시에 났어요? 밤이죠? 그럼 음으로 갑니다. 양속에 음이 발동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양속에 음이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그냥은 다 양이에요. 총체가 다 양인데, 양은 분명히 양인데, 술 쉬니까, 음이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남자 같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면을 보니까, 음의 성향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어떻게 나온다세요? 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쪼개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와 여기 싸웁니다. 어떻게 싸워요? 치고받고 싸워요? 안고 싸워요? 안고 싸우죠? 그래 좋잖아요. 안고 싸웁니다. 여기서 요 토라는 경계가 딱 있는데 여기서 힘에 의해서 얘가 일로 밀어붙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쭉 이렇게 이게 어중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웃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밀리갔다 다시 밀리가면 어때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요걸 어떻게 이걸 목화 토금세인데 자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에서 음으로 온다는데 처음에는 음에서 양으로 오는 거 보고 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기운은 양이 아니고 음에서 양으로 발동합니다. 목기운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금의 기운이에요. 이게. 금의 기운은
양에서 음으로 갑니다. 그 금의 기운이에요. 그죠? 처음에 금의 기운이란 건 뭡니까? 처음에 와르륵 하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 싸그러지죠? 이거예요. 그런데 목의 기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가면 갈수록 이 새끼야 때려봐라 때리봐라 그래 오늘 내 개값 받고 갈란다 집에 갈란다 이거는 이게 기운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큰 소리 치다 나중에 되면 뭐예요? 깽깽 아주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바뀌죠. 자 그러면 무슨 기운? 양에서 음으로 가는 기운. 그죠? 목은 음에서 양으로 오는 기운. 이거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목일주가 어떤 일주? 내처럼 금일주잖아요. 양에서 음으로 갑니다. 처음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죠. 깨갱하죠. 깨갱해갖고 아이고 막 대신들 이러죠. 그게 이제 이런 기본적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의 힘이 억수세요. 그러면 이게 화기운이라고 하죠. 음의 기운은 억수로 강해요. 이런 수기운이라고 그래요. 여기 어디서 생겨? 요 토 안에서 다 생겨. 이 토 안에서, 이게 지금 토에서 다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목, 화, 토, 금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 해와 달의 이야기구나. 이러면 돼요. 해는 누구요? 남자. 달은 여자.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여자예요? 달이? 응? 음이라서. 왜 달이 여자예요? 아 생리 네. 달고 월경하기 때문에요. 월경하기 생리하기 때문에. 그 달거리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경금을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여자들 생리 주기 28일 주기로 계속 돌잖아요. 똑같잖아요. 달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양에 자, 남자와 여자가 자식을 낳습니다. 제일 먼저 낳는 자식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장남이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하는 건 장남. 사주에 갑이 있으면은 뭐 한다? 맞이짓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차예요. 근데 사주에 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꼭 막 장난 노릇을 하고 갑니다. 길게 안 해도 꼭 한 번 하고 가야 돼요. 이거예요.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뭐라?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이 장남이고 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을 제일 먼저 든 거예요. 처음 난 것은 그 이름을 목으로 정하고 두 번째 난 놈은 그 이름을 하라 했고 세 번째 난 놈을 토라 그랬다. 그래서 셋째 딸은 이도 저도 안 보고 데리고 간다 했어요. 왜요? 얼굴이 예뻐서. 아이고야. 왜 셋째 자식을, 셋째 딸을 보도 안 하고 데리고 갑니까? 어? 왜 목동물입니까? 재승이니까. 오.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셋째 딸이 토예요. 토가 뭐예요? 공간이죠. 많은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토의 자식이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고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게 토의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난 놈이 우리가 금이란 놈이 났어요. 마지막에 수라는 놈이 나와요. 이게 오행의 자식이에요. 이게 음양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여기 딱 나왔어요. 이거를 우리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는 학문적 언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꿔줄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외우지 마라. 외울 필요는 있어요. 왜? 꼭 외울 필요는 있지만 거기다 매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생화 안 합니다. 절대로. 화생토, 화생목 하죠. 우리요. 그죠? 정확하게 하면 화생목 합니다. 왜? 화가 없으면은 목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생목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나무에 꽃이 핍니다. 말 맞아요. 매치나 어워치나 그 말이에요. 정답은 없더라.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가봅시다. 가면은 답이 나오는 거야. 기초가 사주 푸는데 전부라 해서 내가요. 사주는 통변을 하는데 기초가 전부라 했다 했어요. 자, 우리 문제 나올 때 이제 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무 목자죠. 나무 목자. 목은 무슨 뜻? 밑에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해도 목은 살아있다 했어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전부 다 목에 담는다. 이렇게.
화는 불, 그죠? 불. 여기서 화는 뭐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 있어요. 이거 나오죠? 형체가 없다. 화는 형체가 없는 것은 전부 다 뭐라? 화다. 화는 형체가 없다. 안입이 서신이 즉 뭐 보고 듣고 맞고 보고 느끼는 이런 거 있죠. 생각하는 이 전부 다 안입이 서신이가 전부 다 화에 해당한다. 자연에서 형체가 없는 것은 불밖에 없어요. 불은 보이기는 하는데 형체 그대로 잡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불화자를 쓴 것뿐이다. 토. 토로 이런데 토는 배울 때 흙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뭐 공간. 그 공간 이런데요. 공간. 공간 아시겠죠? 토는 공간이다.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 짧은가. 제가 그래서 토는 공간이다. 자, 흙토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간이 바로 무슨 공간? 흙의 공간입니다. 그죠? 흙의 공간이기 때문에 흙토자를 쓴 것 뿐이에요. 흙보다 더 큰 공간이 하늘이면 뭐 하늘천자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늘천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화의 영역이다 이게. 그래서 화의 영역 빼고 나니까 다음에 큰 것이 또 흙의 공간. 그래서 흙토자를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흙토자를 쓸 뿐이고 그 개념을 꼭 알고 있어야지. 아, 토는 흙이라는 것도 알아야지만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은 뭐라? 돌이라고 전해왔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금은 뭘 보고 금이란다? 단단한 것. 단단한 것을 금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단단한 걸 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 또 달라요. 우리가 사주서 배울 때 금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하고는 다르다. 그죠? 금은 단단한 것을 금이라고 한다. 때로는 아주 부드러운 것도 금이라고 한다 했어요. 엄청나게 부드러운 것도 금이라고 한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금자를 사용하는데 사실 금이라는 건 자연에 없어요. 정확하게 쓰려면 뭘 써야 된다? 돌속자를 써야 되죠. 근데 금자를 써놨어요. 그 금자를 써놓은 이유가 금은 화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요거는 처음부터 못에 받고 나가야 돼요. 화가 없으면은 금은 생겨나지 않는다. 땅에 있는 돌은 지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지열에 의해서. 그죠? 지열이 없으면은 돌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돌은 또 어때요? 열을 되게 가하면은 푸석해져 버리죠. 흙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여기에 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에 의해서 생긴다. 자연적으로 생겨난다 하여도 열의 변화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 가면 뭐라 하냐면 금화교역이라고 해요. 금화교역. 아시겠죠? 금은 화에 의해서 뭔가가 바꿔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물숫자를 썼던 거예요. 물숫자. 물숫자는 뭘 뜻한다? 이러면 여기서 뭐 흐른다 했죠. 흐르는 것. 흐르는 것은 전부 다 수에 해당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겁나게 몰려갈 때, 인산인해할 때, 그죠? 그것도 똑같이 물 이야기합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어요. 특성을 가지는데, 물이 흘러가는 것은 전부 수라 하지만, 물의 특성은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숫자를 사용한다 했어요.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란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른 오행하고 다르게 물은 불생불멸한다 했어요. 그죠? 불생불멸한다. 불생불멸을 한다는 거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 말이죠. 물이라는 것은 원래가 그대로예요. 우리가 금생수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금생수 합니까? 금은 수를 안 낳습니다. 물은 원래 있던 그대로일 뿐이고 다만 그 모양만 변화될 뿐이다 이죠. 여기에 커피를 4입에 들어갑니다. 여기 커피가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졌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5주번 나갑니다. 여기 없어진 대신에 땅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에. 땅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어디 가 있습니까? 정반에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절대로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 그 모습이 바뀌는데 물은
물은 바뀌는 원인이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물은 이렇게 바뀌어요. 물은 이렇게 바뀌어요. 물은 어떻게 기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체라는 것도 바뀌는 거 있고, 액체도 바뀌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예요. 물은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바뀔 뿐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물의 특징이니까 물은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